네,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12월 4일입니다. 김 실장. 네. 이거 특정 상표니까 돌리죠. 뭐 어떻게? 네. 빨간색만 보이게. 홍카콜라. 예, 콜라입니다. 네. 홍카콜라입니다. 홍카콜라. 아니 특정 땡카콜라가 아니라 홍카콜라입니다. 네. 홍카콜라. 홍카콜라. 홍준표 전 대표가 조만간 개인 1인 유튜브 방송 시작한답니다. 네. 네. 제목이 홍카콜라. 홍카콜라. 시원하게. 본인이 이제 콜라 이야기하면서 뭐 시원하게 콜라 한다. 콜라 같은 시원한 톡 쏘는 그런 이야기 하겠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예요. 첫째, 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 그렇죠.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시작도 못했는데. 아니 우리 지금 대기업이 지금 침투해 올라오고. 아니 저 우리 골목 상권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시작도 안 해갖고 지금 겨우 걸음마하고 있는데 그 막강한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 이거 보면 대기업 횡포입니다. 이거 우리 애청자들이 이건 뭐 농담이신 거 다 알 겁니다. 네, 진담입니다.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첫 번째 왜 반대? 아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반대고 둘째는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2등 하셨던 유력한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그분 뭐 굳이 1인 유튜브 방송하지 않더라도 보면 얼마나 기자들한테 할 말이 많고 또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취재 에워싸고 있죠. 에워싸고 있겠어요. 네. 굳이 그렇게 정도 아닌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전 그래요. 아마 저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보면 흔한 얘기로 언론의 입에 재갈이 물렸다. 족쇄가 채워졌다. 답답하니까 아마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그런 뭐 홍준표 1인 유튜브 방송 홍카콜라 하시겠다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 네. 너무나 열악하죠. 뭐 아니 언론 종사자리 느끼는 것도 그렇고 네. 밖에서 보는 그 우리도 보는 것도 보면 참 언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정권이 너무 강하게 엎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1인 미디어 전 대표입니다. 지사는 옛날 지사였고요. 아니 뭐 겹쳤어. 본인은 뭐 지사라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요. 지사 시절 얘기를 많이 하지. 홍 지사, 홍 대표가 내가 1인 뉴스 미디어인 유튜브에 와서 방송국 차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이해 못할 반 아니죠. 이해 못할 반 아니죠. 그래서 홍 대표는 지금 이렇게 황태순 TV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 않고 뭐 하여간 뭐 저 스태프들 뭐 테크니션들 많이 불러가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문열 소설가, 네. 노재봉 전 총리 같은 분들 뭐 명망 있는 분들 다 몰고 와가지고 네. 이게 우리처럼 이게 뭐 어설프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KBS 9시 뉴스 형식을 빌려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홍 전 대표, 홍 대표가 가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했죠. 아니 이게 무슨 전두환 시절이냐.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라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9시 제가 땡을 하겠습니다. 예, 자, 땡. 예,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나갔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저 모르더라고. 땡전 뉴스. 안 그래도 어제 저 젊은이들하고 얘기 나눠봤더니 당신들 그 땡전 뉴스 아느냐 모르더라고요. 저희 대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할 때 바로 땡전 뉴스 유행이었고 또 땡전 뉴스 다음에 한편 뉴스가 또 다시 한번 해보죠. 뭐 띠띠띠 땡. 전두환 대통령은 동동동동동동동동동 그리고 이제 끝나요. 한 2분. 그다음 한편 이순자 여사 짱짱짱짱짱. 근데 이 이야기가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왜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면 대한민국의 이른바 지상파 KBS, MBC, SBS, 보도 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TV 종편 모두 할 거 없이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가 있었다면 지금 땡문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한편 김정숙 여사. 그래서 보면 그거 갖다 꽉 찔렀던 게 땡문 뉴스 한편 뉴스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저 뉴질랜드 넘어가면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하세요. 예. 여기 목이 맸네요. 예. 진짜 그 젊은 기자들을 처질 생각하는 게 이제 목이 메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 넘어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뭐 하니까 첫째, 지금 청와대가 부패 스캔들로 지금 불이 났는데 조국 뭐 특별감찰반 그렇죠. 전원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으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홍보 수석도 아니고 지금은 뭐 무슨 국민참여수석 이름은 바뀌었지만 국민소통수석. 국민소통수석. 그 수석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이 잘라서 외교에 집중해 주십시오. 외교에 집중해 주십시오. 또 다른 기자가 물으려고 그랬더니
뭐 마이크 잡으셨지만 외교 문제로 돌아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우리 기자들 참 착하고 순하고 참 우분한테 참 공손하게 잘한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예, 예. 클린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 뭐 프레스센터 차려놓고서 뭐 할 때니까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 손 들고 미국에서 따라온 수행 기자들이 손 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저 기자들 손 들 때마다 미국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각하 그 루인스키 양하고 섹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다른 기자들이 또 손을 드니까 클린턴이 그때 한 유명한 말 한 적이 있습니다. inappropriate relation을 가졌으나 부적절한 행위죠. 부적절한 관계. 관계는 가졌으나 섹스는 안 했다라고. Not sexual intercourse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 섹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네. 저는 뭐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청와대 출입하던 그분은 워싱턴 특파원하고 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김영삼 청와대 출입하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그 장면을 설명하시며 그러더라고. 야, 나 참 미국 기자놈들 참 불쌍놈처럼 묻는 건 아니지만 워싱턴 수도 없이 봤지만 어떻게 한국 방문한 대통령한테 지네 나라 대통령한테 다른 나라 한국 사람들 다 보는데 다 네다섯 명 질문하는데 루인스키 양하고 섹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클린턴은 얼굴 벌개지면서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걸 배웠으면 그때 그랬을 텐데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언론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질문하는데 오늘 주제는 그거 아니니까 집중하시오. 아니, 대통령이 지금 기자가 질문하는데 기자가 질문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저 청와대 출입 기자가 그 영어 워싱턴 특파원하고 우리가 잘 모르. 야, 니들 진짜 니들 그런 놈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그러냐 이놈 자식들 했더니 미국 기자들이 한결같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우리 독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루인스키하고 섹스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어하지 무슨 북한 핵 문제 뭐 이런 거 알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이러면서 참 지독한 놈들이고 이게 저널리즘의 정석인데 우리 한국 기자들은 지금도 그 대통령의 위세, 청와대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또 더군다나 서술 10%대니까 대통령한테 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부의 기자이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책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무슨 권한으로 뭐 외교 문제만 질문해라 뭐하라 사전에 협의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합의를 왜 해줘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우리 기자들이 뭐 착해서도 아니고 뭐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저 공군 1호기 아니에요? 네. 공군 1호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겁먹은 게 아닌가. 뭐 군인들한테 들고 편하요 그러면? 군인들이 아니죠. 혹시 그러면 밖으로 나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밖으로 나가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은 매주겠죠. 그러면 낙하산 매고 또 내리는 거지 뭐. 이제 사실 그래 이번에 기자들도 계속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가장 큰 것은 조국 민정수석실의 특감반 이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보면 경제 문제를 많이 질문했는데 거기든 일체 이런 반고를 안 하면서 자 보면은 이번에 저 쌍수를 들어서 김정은이 내려오게 된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 합시다도 아니에요. 그건 환영해 주어야 한다예요. 자신이 외교 문제에 집중해달라는 건 외교가 아니고 남북 문제 아닙니까? 왜 남북 문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자 다시 이제 우리도 보면 잠깐만 이쪽으로 저 비행기 안으로 셀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하에서 본인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보면 방송에 반영이 안 되고 그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역할을 갖다 조선일보가 해주고 있지 않느냐.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슈 파이팅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조선일보 몇 명이 봅니까? 독자 한 100만 명도. 자, 100만 명인데 이 100만 명이 봐서 그거 갖고는 파급 효과가 작아요. 이 100만 명이 봤던 것을 옛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겨레다, 경향신문이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 나오면 그걸 갖다가 종편이 하루 종일 그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프로그램 바꿔가면서 그 이른바 보면 콘텐츠를 갖고 이 그런 콘텐츠를 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종편이란 플랫폼, 방송이란 플랫폼에서 했는데 현재는 보면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을 없이 완전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정권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조선일보가 아무리 보면 나름대로 이슈 파이팅하고 이슈를 만들었는데 파급 효과가 지금 글쎄 1% 될까 말까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기자들의 그 무력감도 지금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그 외교부에서 이번에 뭐 체코에 원전 수주하러 갔었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원고지 200장짜리 보도자료 내놨지 않습니까? 중간급이죠. 그 중간급인데 그 읽어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체코는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없다. 그리고 뭐 오지 말라 그랬다는 내용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원수도 없었고. 정상회담을 할 수 없으니 비공식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야, 나는 당신들이 보내준 거 읽어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데 왜 안 썼냐 그랬더니 대답이 이래요. 선배님, 첫째는 그거 문제 짚어놓으면은 저 선불 맞은 그냥 멧돼지처럼 펄펄 뛰고 둘째 그 음으로 양으로 뭐 죽이겠다고 또 칼을 등 뒤에서 휘두르고 요즘 뭐 이 정권에 들어와서 검찰 경찰 동원해서 잡아내지 못할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있고 그러니까 더럽기도 하고 50% 더럽고 무섭기도 50% 무섭고 그래서 지금 뭐 정부 비판하는 거는 진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홍 대표가 이제 내가 100만 명이 보는 유튜브를 방송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홍 대표님은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전 대선에서 2등했던 유력한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한국 대선의 역사에서는 2등으로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됐죠. 항상. 노태우한테 2등으로 졌던 김영삼이 됐고, 김영삼한테 2등으로 졌던 김대중이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동동동동동 지나서 이명박한테 경선에서 2등으로 졌던 박근혜가 되고, 또 박근혜한테 2등으로 졌던 문재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재인한테 2등으로 진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만 아시는 거죠. 국민들만 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국민들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국민들 마음에 터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저희들 같이 보면은 진짜 참 열악한 환경에 사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도 아닌데 답답하더라도 본인이 홍카콜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저 경쟁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자라는 뭐 국민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홍카콜라를 만들지 마시고 황태순 TV에 나오세요. 황태순 TV에 나오시고 또 고성국 TV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의 한수 있지 않습니까? 정규제 TV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시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좀 폭넓게 보면은 그렇죠. 현재 기성 제도권 정치권들을 그 언론을 갖다가 좀 강하게 뭐랄까요 접촉해야 되겠죠. 지금 그 홍카콜라 TV를 하셔서 100만 명이 보는 걸 만들어서 시원하게 얘기하시면 좀 뭐 감정의 엉겨리도 풀리고 뭐 시원하고 좋겠지만은 기성 정치인 아닙니까? 뭐 유력한 차기 뭐 대통령 후보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지금 그 기성 언론들 방송 신문을 옥죄고 있는 이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걸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비주류 유튜브 방송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황태순 대표가 1년 7개월 동안 블랙리스트에 찍혀서 숨도 못 쉬다가 유일한 출구인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것과 제도권 정치인인 홍준표 대표가 가는 길은 달라야죠. DJ가 92년에 대선 패배하고 나서 영국에 가 있다가 처음으로 인터뷰한 게 조선일보 계열사였던 월간조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조갑제국장님 모시고 가서 인터뷰를 8시간 9시간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사부를 써서 뭐 대학가를 찾아갔습니까? 운동권에 가가지고 니들이 나를 도와주냐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에게 나를 다시 설명해서 내가 조선일보를 극복하고 조중동을 극복하고 KBS MC를 극복하고 해서 그렇게 시도해서 그걸 이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자세를 배워야지. 야, 이런 제도권 언론 니들 뭐 권력에 숨도 못 쉬는 니가 놈들 내가 상대 안 하고 나는 내가 방송국 차려고 할 테니까 니들은 내가 한 방송국에서 떠드는 거 전달이나 해. 그거는 제도권 언론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닐 뿐더러 제도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으면 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따르는 지지하는 또 의원들은 또 원내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같이 연구하고 저녁에 만나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속 시원하고 이런 편한 길로 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태순 대표 제가 도와주느라고 지금 보조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 20분짜리 하나 만드는데도 20분 하루 종일 걸리죠. 아닙니까? 이게 뭐. 찍는 건 20분이지만 아침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자, 이 얘기는 또 뭐 내부적 얘기니까 그렇고요. 이제 아까 이제 본질은 그거예요. 보면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지금 제도권 언론들이 보면 방송은 잡혀 있고 사실 보면 뭐 조선이나 동아 등은 보면 어떻게 보면 제 목소리 못 내고 하다 보니까 갑갑하고 답답하겠지만은 정말 우공이산 그야말로 하나하나 돌다리를 놓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서 때로는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되 그 야단치지 마세요. 기자들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슈를 주세요. 어쩔 수 없게 아무리 지금 보면은 뭐 현재 집권 여당이 뭐 틀어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방송 그래도 언론에서 기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거리를 주면 그들이 소화해냅니다. 그걸 일단 그들의 역량을 믿으시고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거 있다 그래서 옆길로 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럼요. 그리고 신문 방송을 옥죄고 있는 권력의 이 재갈과 족쇄들을 풀어주는 노력을 하셔야죠. 니들은 그냥 그쪽에 그냥 처박혀 있어. 나는 유튜브 가서 할 거야. 이건 정말 그 지금 고생하고 있는 신문 방송 기자들한테도 절망적인 이야기인 거죠. 정말 전 절망적이었던 게 아까 이제 1년 7개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이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의원들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또 그런 환경을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뭐 자유한국당이 됐던 그 당시 이제 바른정당이 됐던 이른바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현실은 인식화돼 그것을 갖다가 개선 내지는 극복하려는 노력을 국회의원들이 해줘야지 누가 해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지도자가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전체 지도자는 아니죠. 하여튼 리딩 그룹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걸 갖다 국회에서 보면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야말로 극도로 왜곡되어 있는 이와 같은 언론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본인이 거기서 저 천막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요즘 누가 그래요? 요즘 띵똥이 없다고 그래요. 띵똥 안 말해요. 띵똥. 그래서 전 그래요. 다시 한번 콜라 드시죠. 홍카콜라. 자, 콜라는요 딱 한 번 먹을 때만 시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당장 톡 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의 갈증을 갖다가 해소해주고 그야말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띵동 예전에 상선약수 가장 최상의 정책은 마치 물 흐르듯 물같이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오늘 띵동 상선약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은 네. 앞에 웅덩이가 고여 있으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우고 나서 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 웅덩이를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저 기성 신문 방송이 지금 웅덩이처럼 푹 파여져서 홍준표 대표 가는 길에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물이 대조로 할 수라고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개선하고 천천히 가는 것이 홍 대표가 가야 될 길이지. 홍카콜라 만들어 가지고서 내 얘기는 거기서 다 들어. 나는 거기서 다 털어낼 테니까 니들은 뭐 그거나 듣고 받았어. 그건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콜라 마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하나 따봅시다. 자, 콜라가 딱 한 번 먹기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조금만 드세요. 네. 근데 시원은 하네요. 시원하네요. 자, 12월 4일 홍카콜라 준비하고 오고 계신 홍준표 전 대표에게 드리는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